서울 아파트 한 채로 지방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양극화는 자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KB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12월 상위 20%의 아파트 평균 가격과 하위 20%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배로 벌어졌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2008년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상위 20%의 평균 아파트 값은 12억 8,630만 원이고 하위 20%의 평균 가격은 1억 1,648만 원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 아파트 한 채로 지방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는 진행되겠죠. 서울 아파트 상위분위 평균가는 27억 2,539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위분위 평균가는 4억 9,9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본질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올라갈 만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투자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서울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본인들이 살고 싶은 곳, 지역은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유니까요.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고 전원주택에 살아도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서울 아파트를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요? 가격이 저렇게나 올랐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겠죠. 이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투자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경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를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지만 돈이 불리는 속도는 사업이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단점이 있죠. 사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방법은 투자를 먼저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시드를 만들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이 덩어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뭘 팔고 자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만 사업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본인이 잘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지만 앞으로 막 치고 나가야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코로나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버텨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이 순간들을 버티게 해주는 게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죠. 먼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투자를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시드를 모으고 덩어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뭉친 다음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리스크도 조금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방법이 있고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가기도 하죠. 씁쓸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언제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과 다른 지역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방 부자들도 사는 곳은 그곳에 살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되게 뭔가 평준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고 제한적으로 문화나 정치나 정책이 분리가 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런 것들도 많이 평준화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패션만 봐도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방과 서울의 문화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옷 입는 스타일들도 달랐어요. 하지만 요즘 지방 가보면 어떻죠? 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옷 입는 패션도 우리 때와는 다르게 다 상위 평준화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고 지방 부자들을 만나보면 그 분들도 서울에 집을 한 채를 갖고 싶어 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할 겁니다. 황금성이 좋고 호재도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취감이 높은 서울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제가 자주 보는데 그 영화 있어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배역의 배우가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우유가 있고 우유에 쥐가 다 빠졌다고 해요. 한 우유에 빠진 쥐는 포기를 하고 죽었지만 요 한 우유에 빠진 쥐는 계속 발버둥을 쳐서 우유가 버터가 돼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기억에 남는데 조금은 힘들 수는 있지만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이 우유를 버터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기사 보고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